네,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움직임 바빠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지난 6일 야당 의원들의 연구 모임에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파장이 큽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 나름대로 생각한 그 유일한 결론이 그 야권의 재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권이 재편돼서 새로운 혁신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야권이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구체적인 비전, 그리고 우리만의 정책,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다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것이고. 안철수 대표 야권의 재편, 혁신 플랫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 변호사님, 네.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일단 재보궐선거가 지금 5개월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으로서 이제 치렀을 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사활을 걸고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권에서 오히려 본인들이 깃발을 들 테니 제3지대에서 같이 힘을 합쳐보자라는 안철수 대표의 어떤 제안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들으신 내용처럼 혁신, 비전, 미래,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보여줄 수 있었다면 사실상 상당 기간이 이미 경과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선거를 앞두고 불과 5개월 앞두고 어떤 지형을 흔들겠다라고 하는 걸 얼마나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정책 비전이란 것은 말뿐만으로 이게 드러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실체가 어떤지, 국민들에게 정말 다가가는 정책을 내놨는지, 비전을 수권정당으로서 보여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물음표가 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이 안철수 대표가 기치를 드는 제3지대에 힘을 실어줄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의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윤희석 대변인님,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뭔가 이게 야권의 신당을 하나 새롭게 만들어서 힘을 합치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관심 없다, 혼자 하면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국회 현실을 보면 네.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예. 제1야당으로서 100석이 넘는 의석을 점유하고 네. 제1야당으로서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야권 통합을 새롭게 얘기한다는 것, 이미 이 당은,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전에 야권이 통합해서 만들어진 미래통합당이 이름을 바꾼 그런 통합이 이루어진 당입니다. 네. 그 통합에 안철수 대표만 참여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상황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정책 이득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보겠지만은 여기서 또 야권 통합, 야권 재편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거 앞두고 뭐 야권 통합의 필요성도 얘기가 나오는데, 안철수 대표와 당대당으로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통합 불가능하다 이 얘기인가요? 어쨌든 야권의 구심점은 제1야당 국민의힘이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 관심 없다 이렇게 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만 과거 안철수 대표와 10년 넘게 가깝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네. 좀 갈등과 뭐 봉합 반복해온 사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2012년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치를 당시에 어떤 멘토 역할을 했는데, 네.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노출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거리를 두게 됐고, 오히려 이제 2016년 총선을 치를 때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각각 이끌면서 경쟁 구도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2017년 대선에 또 한 번 이제 킹메이커와 대선 주자로서의 결합이 있었지만 안철수 대표가 이제 패배하면서 다시 한번 거리를 두게 됐는데, 지금 이제 언론의 보도를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대표에 대해 상당히 좀 박하게, 특히 정치적인 역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평가를 낮게 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본인이 계속해서 이 정치 영역에서 이 인재들을 살펴보면서 안철수 대표를 본인이 평가하게 된 그 근거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 바깥에서 이 국민의힘에 이제 러브콜을 보내는 이 상황을 뭐 말리진 않겠지만 우리가 그거에 응대할 필요는 없다라고 일축하고 있는 건 이 연장선상에서 지금 나오는 걸로 보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유지되는 이상 아마 유기적인 결합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 사실 서로 불편한 기색을 보였던 건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9월에도 이런 얘기 오고 가기도 했었죠. 들어보시죠. 우리가 꼭 국민당하고 정책 연대를 이어나갈 그런 당위성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사람들의 생각을 하는 거니까. 갤럽을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 취임하신 게 5월 말 6월 초 바로 지난주를 봤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입니다. 결국은 야당을 대안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런 뭐 좀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는데 대변인님께서는 어쨌든 통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장제원 의원 오늘 아침에 SNS에 좀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좀 뚜렷한 서울시장 후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야권 재편 얘기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는요. 네, 후보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미의 후보 이미지를 놓고 예. 거기에 사람들을 대입하다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후보가 없다, 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후보는 공정한 경선 과정, 공정한 선출 과정을 통해서 나온 후보가 선거에 임하게 되면 후보가 되는 겁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 후보를 중심으로 당이 단합을 하고 선거 과정에서 당이 그 후보를 중심으로 큰 힘을 발휘할 때 그래서 당선으로 갈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당선된 바이든 당선자만 봐도 경선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밀려서 중도 사퇴론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후보가 됐고요. 약한 후보라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레이스를 민주당이 이 후보를 중심으로 뭉쳤기 때문에 예. 결국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띄운 신당 창당론 각각의 반응도 살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